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봄날은 간다 20주년 기념 토크 진행을 맡은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입니다. 네. 공연 잘 보셨어요? 네. 벌써 이제 음악만 들어도 감이 오죠? 느낌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싱숭생숭한 영화인지 아실 텐데 오늘 밤에 아마 잠들 다 주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20주년에 걸맞게 지금 벌써 이렇게 쭉 올라오셨는데 봄날은 간다를 만드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허진호 감독님부터 시작을 해서 유지태 배우님, 그리고 또 옆에 이제 그 조성음악 감독님, 김영구 촬영 감독님, 김선아 PD님, 또 이렇게 작가님까지 이렇게 같이 계시는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주년 행사를 지금 이거 구하시려고 굉장히 티켓 전쟁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의 인사와 또 이렇게 참여하신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년) 전에 바로 이 KBS에서 봄날은 간다를 촬영했었거든요. 유시태 배우하고 우리 이영애 배우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봄날은 간다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유지태입니다. 세월이 무색하네요. 벌써 20년이 지났다는 게 좀 새삼스럽고, 오랜만에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촬영 감독님, 우리 PD님들, 연출부 만나니까 참 제 마음이야말로 싱숭생숭합니다. 네, 정말 영화 20년이 지나도 역시 영화는 그 숫자를 넘어서 세월을 넘어서 남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가치인 것 같은데요. 오늘 영화 즐겁게 보시고 그 마음에 가치를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성음악 감독님. 저는 봄날은 간다의 음악을 맡은 조성우입니다. 봄날은 간다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또 20년을 기념할 수 있게 해준 강릉국제영화제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구 촬영 감독님. 네, 이 영화를 촬영한 김영구라고 합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고요. 20년이 지나가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조각조각 강릉에서 찍었던 그런 기억들이 내가 새록새록 나고, 또 사실 저희도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데 이렇게 다시 모아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20년 전을 기억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아 PD님. 예, 저도 여기 오니까 KBS에서 찍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강릉 여기저기서 촬영 많이 했고, 사실 이렇게 오늘 무대에 많은 사람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20년 전에 서로 믿고 또 즐겁게 영화를 찍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행복함과 영화에 대한 사랑이 이 영화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화 보시면 그거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호 작가님께 말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나리오 작업에 같이 참여했던 신준호라고 하고요. 사실 이 자리는 원래 그 유정아 감독님, 장하영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자리인데 이제 계시지 않으셔서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인사말만 듣는데도 이렇게 너무 게스트분들을 오래 세워두게 됐는데 이제 그 뒤에 준비된 의자에 착석하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일단 대사를 남겼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고 했지만 이 영화는 사랑이
변하고 또 변하더라도 봄날은 간다는 정말 눈을 감으면 문득 지난 20년 동안 계속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생각나셨을 거예요. 처음 극장에서 보셨던 그 감동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이렇게 마침 또 이 자리가 또 은수의 직장이 있던 곳이고 바로 밖에 보여서 여러분들도 들어오시기 전에 봄날은 간다에 이 상우와 은수의 그 사랑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 다시 이렇게 이 장소에 오셔서 보시는 감회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 어떤 또 기억이 나시는지 제일 먼저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어떤 생각이 나셨어요? 저는 그 지금 상영하는 공간이 KBS 바로 옆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네네. 오다 보니까 이제 주차를 제가 막 헤매가지고 딱 왔는데 맞아 여기구나 여기서 촬영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 정말 20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고 또 그래도 20년 동안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봄날은 간다를 20년 후에 이렇게 같이 관객분들이랑 보게 될 거라는 예상을 처음 만드실 때 그래도 하셨어요? 멜로 영화의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작품이잖아요. 그런 생각은 제가 20년 후에까지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 못했고요. 글쎄요, 이게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면 뭐 먹을래 못 갈래라는 대사도 있고 네. 지금까지도 많이 어떤 젊은 어떤 분들도 그 대사를 많이 쓰고 그래서 아주 저도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어떤 기쁩니까? 네, 그 시나리오 작가님까지 같이 참석을 하셨으니 이제 차차 그 라면 먹고 갈래 그 대사의 비밀도 이따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지태 배우님 또 이렇게 봄날은 간다 20주년으로 관객들과 만나셨는데 사실 이 영화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멜로 영화 하면은 이제 좀 판타지가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 근데 봄날은 간다로 완전히 그 판도가 바뀐 것 같아요. 현실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굉장히 이거 뭐라 그래야겠어요? 쌉쌀하게, 매콤하게, 찌질남. 네, 어떻게 보면은 찌질남, 그런 연기를 보여주셔서 이 봄날은 간다의 상호를 하기 전에 유지태 배우와 이 현실의 어떤 것들을 진짜 마치 우리처럼 보여준 이후에 그 유지태 배우의 연기의 보폭도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또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봄날은 간다. 네, 전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봄날은 간다를 하고 나서 그 연기의 진실성, 리얼리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넓어지고 정립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봄날은 간다 생각하면서 그때 연기했던 것들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뭐 가끔가다 생각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연기가 또 리얼리티 연기는 다는 아니니까 계속해서 영역을 넓히고 가고 있습니다. 네, 유지태 배우님이 본인이 직접 입으로 찌질남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긴 했지만 정말 찌질하잖아요. 근데 이 봄날은 간다 상우 말이에요. 유지태 배우 말고 상우는 정말 어떤 찌질한 면모를 보여주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상우가 한때 나의 어떤 그 사랑했던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고 이 현실과 혼동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처럼 찌질했으면은 이 영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되지 않을 텐데 유지태 배우여서 그 찌질하면서도 판타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그 당시에 그 유지태 배우님을 어떻게 상우 역에 캐스팅을 했는지 한간에는 이제 그 감독님과 기럭지가 비슷해서 약간 페르소나로 점 찍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봄날은 간다 촬영이 할 때 그 유지태 배우가 26살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소년 같았고 네. 저랑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뭐 최근에는 말이 좀 많아졌는데 그때는 말이 없었거든요. 유시태 배우도 말이 없어가지고 둘이 처음 만나서 카페에서 거의 1시간 동안 한 2마디 했나 3마디 아, 네. 그런 기억이 나고요. 영화에서 그런 상호의 느낌을 가장 잘 그때 이 배우가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어쨌든 그 우리의 사랑을 투영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것들을 투영할 수 있는 배우로 유지태 배우를 캐스팅해 준 게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추억은 미화되기 마련이잖아요. 두고두고 찌질한 내 모습을 유지태 배우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감독님이 제공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 사실 이제 그 유지태 배우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영화를 보고 있지 않고 눈을 감았을 때도 영화의 OST가 생각이 날 정도로 그 당시에도 파란을 일으켰고 이 음악의 힘이 오래 정말 너무 근력을 가지고 오래오래 이렇게 지속이 돼서 우리의 감정을 어느 순간에 툭 하고 건드려 주는데 그 음악을 연출하신 분이 바로 조성우 음악 감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영화에 많은 캐릭터들이 그 다양한 세대, 상우뿐만이 아니라 상우의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모두가 자기만의 노래를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투영할 수 있는 유행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의 정서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노래를 부여해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 이 영화 처음 작업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음악 연출을 하셨는지. 봄날은 간다를 그러니까 허진호 감독하고 제가 그 허진호 감독 영화의 음악을 만들 때는 다른 영화 음악을 할 때랑 좀 다르게 그러니까 제 자신을 담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서가 비슷하고 또 허진호 감독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 영화의 주제의식이나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 저의 그 선천적인 음악 스타일하고 서로 이렇게 닮아 있어서 음악이 제가 제 음악을 잘하는 게 이 허준호 영화의 음악이 잘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음악가는 또 이제 자기 자신의 음악을 표현할 때 네.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허준호 감독하고의 작업은 항상 그런 음악가로서 행복감을 주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봄날은 간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정서고 네. 추가로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제가 봄날은 간다 음악을 할 때 그 기억들이 제가 지금까지 한 영화 음악을 7년째 하고 있는데 네.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또 그때 가장 섬세했고 순수했고 항상 그래서 봄날은 아직도 그래서 음악 작업을 하면서 뭐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럴 때는 항상 봄날은 간다를 할 때 떠올리고 가장 행복했던 음악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조성우 음악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은 또 봄날이기도 하군요, 이 영화가. 근데 감독님, 그 허진호 감독님, 만약에 조성우 음악 감독님 없으셨다면 영화 작업 계속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8월의 크리스마스부터 시작을 해서 봄날은 간다, 행복, 외출 지금까지 모든 음악을 어떻게 보면 허진호 감독님이 그 머릿속에서 그려온 어떤 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세계에 어떤 색깔을 입혀주는 것이 정말 오랜 그 연인 같은 파트너이시죠. 조성우 음악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조성우 음악 감독님과의 또 파트너십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처음 만들 때 시나리오를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조성우 음악 감독이었어요. 참고로 제가 조성우 음악 감독하고는 그건 얘기하지 말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서로 영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네. 친구였고 그래서 특정 시기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서로가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도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계들을 같이 이해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허진호 감독님이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 시간을 비워두시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허진호 감독하고 작업을 할 때는 사실 스케줄을 다 비워요. 그리고 올인을 해요. 근데 그 고마운 걸 몰라요. 맨날 맨날 이렇게 음악이 너무 올드해 뭐 그러고. 요즘은 뭐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작업할 때는 서로 이렇게 맨날 다투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 감동 파괴되는 건 아니시죠? 네,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면서 작업을 오래 하고 계시고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영화에 쏙쏙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악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이 봄날은 간다는 진짜 눈을 감아도 사실 이미지가 떠올라요. 마지막 아직 영화 안 보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이제 이 토크 들으시고 영화 보시면은 마지막 장면이 잔상처럼 남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그 변화하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질문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을 할까라고 했을 때 김영구 촬영 감독님께서 변화하는 계절을 너무나 아름답게 담아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하는 우리의 어떤 인생에서 이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도 왜 20년 동안 두고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삶과 밀접하게 맞닥뜨려져 있구나. 사랑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표현해 준 것이 김영구 촬영 감독의 촬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영구 촬영 감독님께도 그 당시에 이제 좀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는 돌아가신 유영길 촬영 감독님도 촬영을 하셨었잖아요. 허진호 감독님의 세계의 어떤 촬영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작품에 임하셨는지. 네, 8월의 크리스마스를 촬영하신 유영일 촬영 감독님은 사실 저희 스승님이셨어가지고 사실 좀 부담이 되긴 했었죠. 네. 근데 일단은 작품을 맡게 되면은 뭐 각자 자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조성 촬영 감독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한 30편 이상의 영화를 촬영을 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행복하게 찍은 영화를 고르라 하면은 당연히 이 영화입니다. 수업은 네. 가장 행복한 영화. 사실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좀 감독하고 마음도 안 맞고 이런저런 트러블도 좀 있고 뭐 항상 사실 현장은 전장터와 같이 싸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격렬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허 감독의 뭐 성격일 수도 있잖아요. 되게 차분하고 현장을 이렇게 네. 그냥 주시하고 그냥 특별히 말을 많이 안 하는 감독인데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테이크,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길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원신, 네. 원컷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씬이 그냥 하나의 컷을 끝나는 아주 특별한 샷들이 굉장히 많은 다른 영화와는 조금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카트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천천히 생각해 가면서 또 블라킹을 보고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찍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실 요즘에는 카트가 좀 많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으면 네. 찍을 수 없는 분량이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그런 여유가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고 또 일단은 제가 행복했던 거는 제가 샷을 잡으면은 이렇게 한번 보고 예 좋습니다 슛까지 이렇게. 근데 사실 감독들이 뭐 샷을 좀 바꿀까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허진호 감독은 그런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허 감독이 좋아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네. 감독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내가 잡은 샷에 대해서 큰 말을 안 하니까 네. 감독님이 내 샷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찍었어.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샷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와, 네. 아니, 행복이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나왔으니까 보통은 영화 끝나고 나면은 서로 지긋지긋해 하기도 하고 다시는 안 보는 사이도 많은데 이 봄날은 간다가 20년 동안 이렇게 기억되는 것도 이 스태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스태 배우님 사실은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대사를 고쳐서 애를 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었는데 대사를 많이 고쳐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증언하실 말씀이 있나요? 저희 영화 찍을 때는 각본대로는 찍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워낙 감독님이 그 좀 리얼한 거, 진실한 걸 좀 좋아하셔서 예, 그 각본에 좀 어색함을 좀 못 견뎌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원래 대본의 거의 한 80%, 90% 정도는 다 각색이 된 거고 현장에서 애들립 같은 형태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니까 허락됐던 것 같아요. 촬영도 헌팅 가서 거기서 찍어야 될 것 같다. 여기가 느낌이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찍었던 적도 네. 많았었고요.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 대사도 사실은 감독님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안 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네. 우리 김선아 PD님하고 네. 제가 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거만큼은 좀 지키자.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네. 어색하지 않게 할게요. 감독님 이렇게 좀 설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김선아 PD님. 네. 어떻게 그 설득을 하셨나요? 아, 감독님이 그렇게 자기 세계가 분명하시면서도 고집을 부리지 않고 부드럽게 그 수용하시는 성격이어서 사실 네.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 대사 감독님이 너무 사랑은 변하는 건데 누구나 아는 건데 이걸 아무리 상우가 나이가 어려도 그런 대사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쪽 버스 아니었나 어딘가에서 갑자기 지태 씨가 PD님 감독님 그 대사 하지 말래요. 그래서 되게 미급하게 SOS를 막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대사였어요. 네. 정말 그거는 처음부터 시나리오에서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배우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를 할 때 그 정말 어려운 대사거든요. 연기를 하기가. 근데 이제 또 유스태 배우랑 하는데 어색했어요 초반에. 네. 그래서 지금 밝히시네요. 네. 네, 첫 죄송합니다. 테이크 어색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배우가 어색해하는 거면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빼려고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선아 우리 PD님이 꼭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서 합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네. 또 디테일을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연기가. 네, 박수. 네. 제 영화상에서 고집을 딱 2번 폈었거든요. 네. 한 번은 이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대사를 빼자고 했을 때, 그리고 한 장면은 그 은수가 꽃을 전달했을 때 네. 마지막 이별을 할 때 돌아보지 말자라고 감독님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상우면은 돌아봤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돌아보지 말아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네. 제가 돌아봤죠. 그게 테이프가 그 당시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뭐 400자 천자로 이렇게 달면은 4분, 10분 찍는 때였거든요. 예, 근데 4분이 조금 넘는 장면이었죠. 2분이 좀 넘나? 4분이지. 2분 50 몇 초에 제가 이렇게 돌아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모험을 한 거죠. 감독님한테 좀 이게 낮 시간밖에 못 찍고 벚꽃이라는 그렇죠. 게 또 네.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고집을 좀 폈어요. 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김영구 촬영 감독님이 잡은 그 공간감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그 돌아보는 뭐 타이밍부터 시작을 해서 돌아볼까 말까 조마조마한 마음 이런 것들이 포개져서 정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 사실 뭐 감독님 말씀하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부터 시작을 해서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내가 라면으로 보여부터 정말 한국 영화에 잊을 수 없는 명대사를 제조를 하셨잖아요. 이 작품 그 시나리오 쓰실 때 또 어떤 것들을 중점을 두시고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현재적인 언어, 진짜 연인들이 쓸 법한 언어들을 채집을 하셨을까? 많은 이제 그 연인들의 경험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화 찍는 현장에서 감독님이 이제 촬영 감독님과 앵글 정하시고 그다음에 연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래 있던 대본을 토대로 하긴 하셨지만 워낙 이렇게 현장에서 만든 대사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감독님의 개인적인 체험이 많이 녹아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감독님한테 들어야겠다. 네, 감독님. 네, 개인적인.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작업을 할 때 지금 먼저 얘기하자면 이 영화에서 또 조감독을 했고 그리고 또 시나리오를 썼던 유장하 감독이 있어요. 네. 몇 년 전에 회사 생활 떠났는데 네. 아마 이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요. 유장하 감독은 그 봄날은 간다에서 그 이제 고등학교 브라스 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찍으면서 그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만든 영화가 꽃피는 봄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브라스 밴드가 또 나오는 영화였죠. 그래서 유장하 감독이 참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연애 이야기입니다. 네. 연애담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가장 개인적인 것 같은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보편성이 있는 어떤 네.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냐, 저런 경우도 있지 않냐, 그랬니? 너도 네. 그랬니? 하면서 했던 것들이 또 보편적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그런 어떤 그 모두의 경험담들이 이런 명대사들에 녹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아 PD님께 사실 2001년, 저희가 지금 2021년인데 2001년에 가장 중요했던, 소중했던 영화를 돌아보는 시간인데 2001년에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 다시 재개봉한 고양이를 부탁해부터 시작해서 파이란 이런 작품들, 그 당시는 조포 코미디라고 그 작품이 굉장히 이제 그 장르가 유행을 해서 이 봄날은 간다도 같이 개봉을 해서 조폭마누라랑 해서 흥행에서는 밀렸죠. 그러나 굉장히 우리에게 섬세한 결을 선사해주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PD님께서는 그 당시 지금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 영화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짧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 당시에 한국 영화라고 하면 봄날은 간다를 이제 오늘 다 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은 현재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필름으로 촬영을 했었고, 아까 4분이 넘는 롱테이크라는 거는 필름 한 통을 다 써서 찍는 촬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 영화는 이렇게 원신 원테이크로 찍는 로맨스 멜로 영화를 필름으로 찍으면서 20몇 테이크씩 찍으면서, 하지만 그래도 정답이 없는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도 좋다. 우리가 한 컷 한 컷, 한 씬 한 씬이 꼭 미리 사전에 정답을 갖고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어도 된다. 현장에서 만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믿고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업으로서의 한국 영화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한 좀 인간적이거나 또 예술에 대한 믿음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좀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는 게 현재의 한국 영화, 또 콘텐츠. 근데 장단점이 있겠죠. 왜 장단점이 있을 텐데 과거에 봄날은 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PD님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이 모여서 이 정말 마법 같은 순간들을 영화 속에 꼭꼭 이렇게 담아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0년 후에 다시 이 영화를 펼쳐도 한 장면 한 장면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운수는 없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영애 배우님께서 촬영 때문에 같이 참석은 못하셨지만 마음은 이 자리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내셨습니다. 저희 이영애 배우님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제가 직접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고 싶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먼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허진호 감독님, 유지태 씨, 조성호 음악 감독님 다 같이 계실 텐데 뵙고 싶었는데 너무 마음이 그러네요. 저는 지금 그 드라마 촬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트장 대기실에서 이렇게나마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벌써 봄날은 간다가 20주년이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강릉국제 영화제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봄날은 간다 아직까지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 덕분에 이런 뜻깊은 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꼭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강릉에도 너무 사랑하고 또 봄날은 간다 저도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관객 여러분과 감독님, 배우분들 모두 같이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먼저 그 이사장님, 김동호 이사장님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신 또 영화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모두 행복하세요. 꼭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는 꼭 이영애 배우님 스케줄 맞춰서 21주년을 해야겠네요. 여러분들 그때도 와주실 거죠? 네. 유지태 배우님, 그 헤어진 연인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뵀는데 어떠신가요? 네, 여전히 아름다우신 이영애 선배님, 제가 작업하면서 많은 걸 느꼈고 참 지금도 최고의 여배우를 한 명 꼽으라고 그러면 제가 이영애 선배님을 꼽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참 많은 영감과 참 아름다우셨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도 그렇고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 행사를 반드시 좀 강릉국제영화제에서 꼭 성사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그 오픈 채팅방으로 관객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관객분들의 질문을 지금부터 또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또 이렇게 게스트분들의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님이 저에게 봄날은 간다는 인생 영화입니다. 영화 촬영 당시 KBS 강남 아나운서로 근무했는데 주말마다 허진호 감독님과 유지태 씨, 이영애 씨가 촬영을 오셔서 운 좋게도 소품도 챙겨드리면서 얼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주로 정근회가 거의 20년 있다가 다시 봄날은 간다를 보고 강릉이 그리워 올 봄에 돌아오게 됐으니 왜 인생 영화가 아닐까요? 하셨는데요. 허 감독님과 유 배우님은 강릉과 동해 등 촬영 지역을 찾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그 봄날은 간다가 이후에 어떤 또 이렇게 영화로 남았을까 이 얘기인 것 같기도 하는데 이 지역을 찾으시면 그 특유의 감성이 살아나시는지 어떤가요? 네. 감독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정말 20년 만에 다시 딱 그 KBS에 이제 오늘 온 거죠? 네. 세월이 참 빨리 간다. 네. 유지태 배우님. 저는 강릉도 그렇고 이 봄날을 간다 그 OST만 들어도 저는 항상 좀 심쿵해요. 심쿵. 네. 심쿵하고 제가 영화를 사랑하게 된 것도 이 봄날은 간다 그때 그 기억 때문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 기억에서 지금도 연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유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고 싶은 꿈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자판기 커피님이 찌질남 아니고 순수남이시라고. 네, 순수남이 찌질함과 상통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군요. 네, 시나리오 작가님께 자판기 커피님이 시나리오 작가님 은수는 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흑흑 하셨는데 이게 사실 다 입장 차이잖아요. 네, 은수의 입장 오늘 오시지 않으신 이영애 배우님을 대신해서 작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이 영화 개봉했을 때 사실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은수와 상우의 편으로 나눠져서 서로 자기가 옳다 뭐 이런 문제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상우의 입장에서는 은수가 이해할 수 없고 은수의 입장에서는 상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게 이 영화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라면 얘기가 확실히 제가 지금 그 작가님 대답하는 동안 질문을 봤더니 라면 대사의 탄생 비화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네요. 네, 라면도 애드립이었나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한국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라고 하면 기생충의 한우 짜파구리와 그 전에는 네, 이 봄날은 간데 라면이 있잖아요. 네. 라면 탄생 비화를 좀 들어볼까요? 더 깊게 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작가님 먼저 살짝 라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예, 그 라면 대사는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대사를 넣자고 하신 분이 감독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맞나요, 감독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라면 먹고 갈래요가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라는 대사가 원래 대본에는 커피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커피 한 잔 마실래요. 커피 마실래요. 커피 마실래요? 했는데 사뭇 달라지네요, 느낌이.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했었나? 그렇죠. 뭐 맥주 한잔 할래요도 있었다 그러는데 오늘 처음. 그러면 커피 한 잔 할래요? 맥주 한 잔 할래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을 네. 해보신 거군요. 근데 네. 그때는 촬영 현장이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그한 컷을 놓고 저희가 한 3시간, 4시간 얘기하면서 촬영을 했기 이게 때문에 원래 촬영 감독님 그때 해질녘에 원래 우리가 컨셉을 잡고 찍었는데 해질녘으로 찍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3-4시간 가면서 그냥 해질녘을 맞춰가지고 그 장면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라면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이영애 배우랑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좀 네. 여담 있긴 한데 감독님이 우리 영애 선배님하고 얘기를 하시면 끊기지를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nom당 반, 진담 반 그래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화 학도로서 옆에서 듣다가 너무 지겨워서 제가 유장하 감독님, 두 감독님 붙잡고 놀곤 했었습니다. 저는 네. 뭐 제가 남자 감독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네, 역시 뭐 20주년 이런 토크는 또 폭로전이 또 제맛이긴 하죠. 네. 또 다른 질문을 또 급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면서 힘드셨던 부분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김영구 촬영 감독님께서 사실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로케이션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 당시 또 필름으로 찍었던 영화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았던 작품일 것 같아요. 어떤 또 기억이 있으신지. 예, 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행복하게 찍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뭐 전혀 기억나는 게 없고요. 정말 즐거운 작업이었었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이제 원신 원컷의 테이크가 길기 때문에 한 카트 안에 사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겠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뭐 클로샷이니 뭐 미디엄 샷이니 여러 개의 샷을 나누는 거는 다 필요에 의해서
나누게 되고, 특별히 클로즈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캐릭터를 더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카트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넓은 카트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그런 디테일들을 우리 배우들이 잘 해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충분히 다 설명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되게 넓은 샷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또 넓은 렌즈를 쓰게 되고, 근데 제가 영화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저거 놀라운 게 두 번의 그 헤어짐이 있는데, 영화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제가 그때 그 렌즈를 되게 다른 샷과는 구별되게 마운 렌즈를 네. 썼어요. 대부분 다 마운 렌즈를 안 쓰고 다 넓은 렌즈를 썼는데, 그 헤어질 때 딱 두 카트를 그렇게 마운 렌즈를 썼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계산을 하고, 이 영화는 그렇게 많은 계산하고 찍지 않고 그게 현장에서 서로 토해가면서 그 분위기에 맞게 찍었기 때문에 또 특별한 이런 계획은 두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헤어짐에서 그런 렌즈를 썼다라는 건 저도 나름대로 이 영화에 대해서 뭐 헤어짐의 어떤 아련함 이런 것들을 그 렌즈로 표현하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사실 그건 나중에 발견한 전 스스로 좀 놀랐어요. 네. 지금 저희가 뭐 너무 주옥 같은 이렇게 스태프분들과 감독님, 배우님들이 만든 최상의 결과물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질문에 영화 편집 과정 중 촬영을 했으나 빠진 에피소드가 있나요? 있다면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정말 그 편집 과정에서 빠졌는데 20주년, 30주년에는 한번 좀 공개하고 싶은 장면이 있으신가요? 감독님께 들어볼까요? PD님 역시. 네. 예, 저희 상우 버전, 문수 버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 듣도록 하고, 계속 사랑해 주시면 나중에 어떻게 볼 수 있을지도. 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너무 이제 기억에 남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유지태 배우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어떤 건지, 왜 기억에 남으시는지. 봄날은 간다요. 개인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이 대사가 제일 저도 기억에 남죠. 네. 아니 지금 요청에 그 대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도 있었는데 네. 하셨네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객분들 질문도 이렇게 받으면서 영화에 대해서, 또 영화 보신 분들, 영화 보실 분들에게 이 영화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작품이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남아있을까, 앞으로의, 그리고 이후에 영화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봄날은 간다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각자 마무리 멘트로 좀 관객분들한테 말씀을 하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 먼저 이렇게 쭉 돌아올까요? 네. 봄날은 간다를 정의해 주셔도 좋고, 마지막으로 봄날은 간다에게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이제 20년 만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에 감독님이 이러한 스태프들과 이러한 연기자들과 그런 환경에서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물고 기적적인 현상이었는데, 그때는 저희는 몰랐죠. 그때는 저희는 몰랐고, 지금은 이제 시스템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쉽지 않은 영화인데, 그런 영화가 나왔고 그 영화에 스태프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저한테는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내려와서 촬영 감독님 뵙고, 역시 좋은 영화는 찍고 볼 일이다. 20년 뒤에도 이렇게 오라는 데가 있구나.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아마 저희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장면이 헤어지는 장면, 아마 다 보시게 될 테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망원으로 찍으셨다고 하는 그 장면인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찍을 때 이렇게
내 봄날이 오늘 여기 있구나. 영화 찍는 사람으로서의 봄날도 여기 있구나. 그리고 지금 되게 바쁘게 막 상호는 감정에 막 몰입해서 둘이 막 앉지도 않고 몇 시간 동안 그 길에 서서 이영희 씨랑 유지태 씨랑 서서 막 감정을 붙잡고 있고 막 감독님은 막 뛰어다니고 연출부들은 뭐 막고 막 이러는데 촬영 감독님 계시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 사람들의 봄날도 다 여기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20년 만에 여기 와서 얘기를 나눠보니 다들 그날 또 봄날 찍는 그 순간들 행복했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무 저 역시 예, 너무 기쁩니다. 그 행복 오늘 많이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20년 전하고 촬영 현장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20년 전에 찍은 그런 방법으로는 사실 찍기 힘들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다시 모이면은 또 그렇게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을날은 간다고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소편을 기다려봅니다. 조성호 감독님. 저는 아까 여기 그 행사장에 딱 오는데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뭔가 오늘 특별한 날이다 이거. 제가 20년 진짜 이거 오늘 뭔가 있다 이런 거 감정이 확실히 왔어요. 왔는데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약간 저는 뭐 약간 슬픈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 슬픔, 아련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로 영화도 그런 영화지만 제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봄날을 간다를 만들 때 느꼈던 그 행복감, 뭐 어떤 뭐 열정, 순수함, 또 그때 탄탄했던 허진호 감독과의 우정,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살면서 다시 이렇게 반복될 거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그때 그 행복과 그 순수함과 그 뜨거움이 다시 20년 동안 안 온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앞으로 또 올까? 안 올 것 같아요, 이제. 왜 이렇게 슬프게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약간 슬프다는 느낌을 오늘 제가 좀 받았는데 이 봄날은 간대의 음악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냥 그거를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진 음악이니까 이렇게 봄날은 간다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다 지나간 거 그렇지만 또 그거를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뭐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허진호 감독님 소편 찍으시면은 같이 하실 거죠? 가을날은 간다. 네. 오케이 하셨습니다. 네, 유지태 배우님. 네, 20년 후에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제가 2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촬영서부터 마지막 후반까지 음악까지도 정말 다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고 역시 사람은 그 기억의 순간으로 평생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때 당시에 느꼈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영화를 꿈꾸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화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숫자를 넘어서는 자본을 넘어서는 부질없는 세상을 넘어서는 어떤 소중한 기억, 순간, 행복,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목소리로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시니까 이 감정을 같이 안 느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감독님도 마지막 말씀 인사말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렇게 같이 영화를 만든 스태프들과 같이 이렇게 2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모였다는 게 참 기쁘고요. 저도 영화를 찍으면서 봄날은 간다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장하 감독이라고 조 감독이 있었습니다.
가장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감독을 잘 이해해주고 욕은 혼자 다 먹고 네. 하여튼 그래서 덕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봄날은 제가 20년 전에 봄날은 간다를 찍을 때 그 제가 이제 나이가 그 당시에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밝히시는 건가요? 그때 저의 봄날은 감독님의 봄날은 가네요라고 했던 스텝이 있었어요. 제작 실장하던. 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세월이 많이 지난 거고 이 봄날은 간다. 제 봄날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봄날은 간다와 같은 영화를 다시 네. 또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이 영화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영화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또 에너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계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영화에 이런 좋은 작품들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화 보시면 상우와 은수의 사랑 얘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에 은수는 은수의 과거가 상우가 아니었을까? 각자 그 사랑의 어떤 그 시기가 달라서 이런 아픔들도 있지만 우리 또 찬란했던 그 사랑의 기억, 각자의 사랑의 기억 생각하시면서 헤어진 연인들도 생각하시면서 오늘 20주년 맞은 봄날은 간다 같이 함께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21주년에 이영애 배우님과 다시 할 날을 기다리면서 네,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